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사연 올리기까지 진짜 한 3일을 망설였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혼자 삭히기엔 너무 황당해서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만 이런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올립니다. 저는 올해 57인 평범한 아줌마예요. 아니 요즘은 아줌마 소리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아줌마가 맞아요. 25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거의 30년 살았고 애들 다 출가시켰고 지금은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그냥저냥 큰 탈 없이 살았죠. 근데 작년 가을에 제 인생에 딱 하나 진짜 예상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설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첫사랑 얘기를 먼저 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이름이 동수였는데 같은 반도 아니었어요. 옆 반이었는데 매점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알게 됐죠. 그 시절에 매점이 어땠는지 아시죠? 학교 종치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좁은 데서 빵이랑 음료수 사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걔가 제 앞에서 실수로 우유를 쏟은 거예요. 제 교복 치마에. 그러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미안하다고 자기 체육복 빌려줄까 이러는데 얼굴이 완전 빨개진 거예요. 저는 그 얼굴 보고 그냥 훅 간 거죠. 17살짜리가요. 그게 다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한 1년을 제가 좋아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복도에서 스치면 심장이 내려앉고 밥을 못 먹겠고 막 일기장에 이름 쓰고 지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 전부였거든요. 근데 고3 되면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어요. 걔가 먼저 고백도 안 했고 저도 못했고 수능 끝나고 각자 대학 가고 그냥 그렇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뒤로는 거의 잊고 살았어요. 대학 가서 또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그러잖아요. 25에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했으니까요. 동수는 그냥 제 17살 어딘가에 고이 박혀 있는 가끔 동창 모임에서 아,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한번 떠올리다 많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솔직히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로 오는 거 다 스팸이잖아요. 그래서 쭉 읽었는데 혹시 무슨고 나온 재현 씨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동수인데 기억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기억하냐고요? 기억하죠. 아, 물론 4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름이랑 얼굴이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 치니까 바로 나왔어요. 저 그 순간 좀 웃겼어요. 57 아줌마가 카톡 받고 심장이 한번 두근거렸거든요. 그게 반가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는 이유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사랑 소식에 아무 감흥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두근거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문제거든요. 저는 그냥 반갑게 맞아요. 잘 지냈어요? 이러고 인사나 하고 동창 모임이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안부 끊고 딱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카톡을 계속 보냈어요. 처음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 다 컸겠네요. 이런 안부 얘기였어요. 저도 뭐 딱히 거부감 없이 답했어요. 그 나이쯤 되면 다들 자식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톤이 달라졌어요. 재현 씨 목소리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웃을 때 목소리가 진짜 예뻤는데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저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건지. 근데 그냥 옛날 향수 어린 감성으로 하는 얘기겠지 싶어서 아이고 그때 얘기예요. 이러고 넘겼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요. 사실 고등학교 때 재현 씨 짝사랑했어요.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게 왔을 때 저 진짜로 잠깐 멍했어요. 이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또 살짝 설렜냐고 물으면 설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동시에 머리가 돌아갔어요. 잠깐,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지? 결혼은 했나? 뭐하고 사나? 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건가? 저 그래도 상황 판단은 잘 되는 아줌마거든요. 풋풋한 19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잘 지내시죠? 가족분들은요? 이게 제 나름의 돌려 물어보기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요? 저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3년 됐어요. 저 그 순간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지금 외롭구나. 그리고 외로우니까 옛날 기억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있구나. 저는 그게 딱히 나쁜 감정이라고는 안 해요. 사람이 힘들면 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그 다음 연락이 재현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였어요. 이 질문 아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지. 이게 그냥 안부가 아니에요. 이게 당신 지금 빈틈 있어요? 저를 애두르는 말이에요. 저 그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기엔 아직 뭔가 건드린 게 없고 그렇다고 그냥 답하자니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뻔히 보이고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여기서 그냥 멈춰라 라고 생각했죠. 근데 안 멈췄어요. 한번 만나도 될까요? 오래된 친구로서 밥이나 한 끼. 이게 왔어요. 저 그때 진짜 한숨이 나왔어요. 이 사람 왜 이러나. 밥 한 끼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밥 한 끼일 리가 없잖아요. 이미 목소리가 예쁘네 짝사랑했네 행복하냐네 다 해놓고 이제 밥 한 끼는 무슨. 저 그래도 거절은 했어요. 아이고 저 요즘 바빠서요. 이러고 넘겼죠. 근데 이 사람이 이틀 뒤에 또 바쁜 거 알겠는데 딱 한 번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또 왔는데 이번엔 내용이 달랐어요. 재현 씨 요즘 SNS 하세요? 이게 왔어요. 저 그 순간 뭔가 싸늘해졌어요. 왜냐면 저 그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 사진이랑 일상 올리는 거 좋아해서요. 근데 제 인스타가 공개 계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찾아봤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만 답했어요. 그랬더니 찾아봤는데 재현 씨 얼굴 거의 안 변했더라고요. 진짜 예쁘게 사셨네요. 이거예요. 이미 찾아본 거예요. 제 계정을 일부러 찾아서 사진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저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나쁜 의미로요. 내 딸 졸업식 사진이랑 남편이랑 여행 간 사진이랑 다 봤을 수도 있다는 게 뭔가 침범당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걸 칭찬인 척 말하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저 그날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 왜 주변에 못했냐면요. 말하면 다들 오해할까봐 그랬어요. 남편한테는 당연히 말 못하죠. 첫사랑이 연락 왔다고 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일지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말하면 야 어떻게 설마 만날 거야? 이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저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이게 참 웃긴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제가 뭔가 숨기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연락 왔다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닌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그 찜찜함.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적당히 받아치면서 선 넘지 않게 거리를 뒀어요. 동수는 가끔 안부 연락 보내고 저는 짧게 답하고 딱 그 정도로 유지했어요. 솔직히 그쯤에서 그냥 끊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오래된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연락을 해오는데 완전 차갑게 끊는 게 제 성격상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질질 끌린 거죠.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줄도 모르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재현 씨, 나 요즘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외롭고 사람이 그립고 재현 씨가 연락 끊지 않고 답해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 이게 왔을 때 저 진짜 머리가 띵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교묘한 말이거든요. 당신이 위로가 됐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쉽게 끊기가 어려워요. 특히 심성이 좀 착한 사람일수록. 저도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많이 힘든가 보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연락을 딱 끊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진짜였어요. 재현 씨랑 연락하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가끔 전화 통화해도 될까요? 전화 통화요. 저 이거 읽고 잠깐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건지 이제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냥 외로운 동창이 안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려는 거고, 저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유부녀인 저를요. 저 그때 답장 쓰다가 지웠다가를 한 5번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상처 안 주고 딱 끊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왜 제가 상처를 걱정해야 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결국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동수 씨, 저는 지금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연락이 좀 불편해지고 있어요. 친구로서 안부는 괜찮은데 전화 통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게 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답장이 뭔 줄 아세요? 재현 씨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오해라고요? 짝사랑했다. 목소리 예쁘다. 행복하냐? 밥 먹자. SNS 뒤지고 전화 통화하자 해놓고 오해라고요? 저 이 답장 받고 처음으로 진짜 열받았어요. 오해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세요? 선을 그은 사람이 갑자기 과민 반응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 그 순간,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딱 정리가 됐어요. 외롭고 힘든 사람이라서 안쓰럽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밀어붙이면서 상대가 선 그으면 오해라고 돌리는 사람이에요. 저 그때 이번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착하게 말해봤자 오해라고 돌아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동수 씨,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연락이 불편해요. 앞으로 연락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러고 차단했어요. 쓰고 나서 후련했냐고요? 후련했어요. 그냥 딱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게 그냥 옛날 남자 차단 얘기잖아요. 이 뒤에 진짜 본론이 있어요.
제가 차단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동수 이름이 뜬 거예요. 저희 3학년 때 반 동창들 모임 단톡방인데 거기에 동수도 있었어요. 다른 반이었지만 친한 애들이 이어서 넣어준 거였죠. 거기서 동수가 누군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걸 단톡방에 쓴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진짜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요? 이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부담스러웠다고요? 저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 단톡방에 저도 있고 아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도 아닌 말로요? 저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이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차단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먼저인 걸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단톡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처음엔 몇몇이 반응을 했어요. 준호라고 동수 옆반 친구였던 애가 야 그거 진짜야? 누군데 이러고 떠보는 거예요. 또 영숙이라는 애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동수 편을 드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저 그거 읽으면서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어요. 아니, 내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이게 그냥 두면 이 단톡방에 있는 20명한테 제가 집착하는 이상한 아줌마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단톡방에 현숙 언니가 있었는데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언니예요. 언니가 딱 그때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냈어요. 재연아, 너 방금 거 봤어? 저거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저 이미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니 카톡 보고 더 확신이 섰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화내는 말하면 안 된다.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지는 거다. 그냥 사실만 쓰자. 딱 그것만 생각하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아, 저 방금 올라온 글 봤어요. 동수 씨, 혹시 기억이 많이 다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확인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먼저 연락 주신 분은 동수 씨예요. 작년 가을에 동수 씨가 먼저 연락 주셨고 저는 반갑게 답했어요. 그 뒤로 대화가 이어지다가 제가 불편함을 느껴서 정중하게 마무리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핸드폰 기록 다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동수 씨 건강히 잘 지내세요. 딱 이것만 썼어요. 한 글자도 흥분한 티 안 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만 정확하게 나열하면 그게 제일 강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그 단톡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까 힘들었겠다고 동수 편 들던 영숙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나 이러더니 이모티콘 하나 올리고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아 그렇구나 딱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아까 그렇게 떠보더니요. 그러다 지연이가 재연아 고생했다 올려줬고 다른 사람 몇 명이 하트 눌렀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동수한테 야 그거 진짜야? 누군데 이러면서 부채질했던 준호가 슬그머니 동수야 기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아까까지 옆에서 거들더니 이제 와서요. 저 그거 보고 피식 웃었어요. 사람이 이래요. 동수는요?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제일 큰 답이었죠. 저는 그냥 휴대폰 내려놓고 잤어요.
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꿀잠 잤어요. 속에 있던 게 다 빠져나간 것처럼 개운했어요. 말 다 하고 자는 잠이 이렇게 달콤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단톡방이 또 가관이에요.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다들 아침 드셨어요? 올려놨어요. 어젯밤에 그 난리가 났는데 아침밥 타령이에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웃겼어요. 그게 또 단톡방의 생리잖아요. 폭풍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무도 동수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수도 그날 이후로 단톡방에서 아주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가끔 이모티콘도 올리고 댓글도 달더니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수한테서 개인 카톡이 왔어요. 차단했는데 어떻게 왔냐고요? 이 사람이 다른 번호로 보낸 거예요. 내용이요? 그때 제가 좀 감정적이었어요. 근데 단톡에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쓸 필요까지 있었어요? 나 망신 준 거잖아요. 이게 왔을 때 저 진짜 한참 쳐다봤어요. 망신이요? 제가 망신을 줬다고요? 제가 망신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단톡에 먼저 거짓말 써놓고 제가 사실을 말했더니 그게 망신이 된 거잖아요. 자기 거짓말이 자기 망신을 만든 거예요. 저 그 메시지 읽고 딱 한마디만 썼어요. 동수 씨, 이 번호도 차단할게요. 그러고 차단했어요. 이번엔 설명도 안 붙였어요.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하면서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었으면 어땠을까? 카톡 처음 왔을 때 그냥 짧게 답하고 더 이어가지 않았으면, 아니면 아예 안 읽었으면. 근데 있잖아요. 그게 꼭 잘못된 선택이었냐 싶기도 해요. 저는 그냥 반갑게 인사했을 뿐이고 선을 넘으려 하는 걸 느꼈을 때 선 그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게 제 속도였어요. 40년 만에 온 첫사랑 연락에 칼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두근거린 거 후회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17살의 기억이 잠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제 삶을 흔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두근거림이랑 선을 지키는 건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올리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요. 이런 상황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 연락에 잠깐 설렌 것도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람이 이상해진 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불러들인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유부녀가 옛 남자랑 연락했다고 하면 바로 시선이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게 다예요. 마지막으로 남편 얘기할게요. 저 이 일 다 지나고 나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 털어놨어요. 처음에 연락 온 것부터 단톡방 글 올린 것까지 전부.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처음엔 표정이 좀 굳었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 그게 되게 찔렸어요. 맞아요.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끙끙 앓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히 내가 오해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남편이 그 말 듣더니 잠깐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 차단까지 했는데. 단톡방 글은 잘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저 그 말 듣고 진짜 눈물이 차올랐어요. 뭘 잘못했냐는 말, 잘했다는 말. 그게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수인가 하는 사람 번호 바꿔서까지 연락했어? 진짜 할 짓이 없네. 저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눈물도 같이 나왔어요. 웃으면서 우는 게 그런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진짜 시원해요. 혼자 몇 달 넘게 묵혀있던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첫사랑이든 옛 친구든 연락 왔을 때 반갑게 답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선 그은 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말한 것도 잘한 거예요. 누가 뒤집으려 해도 사실은 안 뒤집혀요. 저 그거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요. 30년 산 남편이 제일 내 편이더라고요. 그거면 저는 충분해요.